6월 16일 똑딱이 주식 일요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코스닥의 신용과 지수선의 어떤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신용이 코스닥이 이렇게 증가를 해 들어갔잖아요. 증가를 해가지고 여기 왔고, 이제 지수는 거꾸로 이렇게 좀 빠지고 하면서 신용거래 추이선과 지수선에 이 이격이 생긴 상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신용이 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신용이 증가된 상태에도 감소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시원하게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아직 보이진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어떤 수급적인 동향과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의 패턴 요거를 좀 오늘 공부를 해보면서 현재 상황을 짚어볼게요. 보통 이제 주포가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승을 시키면 보통 누가 들어와요? 상승하면 개미들이 매수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신용 매수도 들어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주포의 입장에서는 그 물량들, 개인 물량이나 신용 물량을 다시 또 떨구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안고 그대로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후의 과정, 주포가 주가를 상승시키고 개미가 들어오고 신용이 들어오고 이거를 다시 주포가 떨구고 가려고 하는 그 패턴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상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포기입니다. 포기. 자, 올리고 나서 개인과 신용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떨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떨궈줘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는 개인과 신용 물량이 그대로 물려버립니다. 주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올라가겠죠. 그죠? 예. 아주 난감한 경우죠. 예, 이거 포기. 자, 두 번째는 흔들기입니다. 흔들기. 자, 올렸더니 개인 물량과 신용 물량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안 떨어져 나가니까 일단 가격을 아래로 뺍니다. 가격 조정이죠. 이거는 주가 하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매도를 유도하는 거죠. 자, 그래도 잘 안 떨어져.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루하게 행보시키는 거야. 기간 조정입니다. 주가를 행보시켜 가지고 지루함을 유도하면서 매도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떨궈지면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거죠. 다시 흔들기. 예. 자, 흔들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주가로 한번 보면서 갈까요? 보면은 SKC입니다. SKC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가격 조정이 들어옵니다.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이게 쉽게 바로 안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주가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끌면서 이렇게 흔들죠. 그죠? 흔들고 나서 다시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이러한 패턴을 SKC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흔들기 패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올리기 패턴입니다. 자, 상승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떨궈졌어. 그래서 그냥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고 또는 여기에서 아래로 폭이나 흔들기를 할 수가 없는 여건. 주포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끌어당기는 입장인데 보통은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포들이 상당수 이미 매집을 한 상태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이나 신용 물량이 들어와도 많이 못 들어오는 패턴이죠. 많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금 떨궈내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또는 뭐 주포가 시간상 여건상 여기서 밑으로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올리는 그냥 올리기 패턴입니다. 그냥 올리기 패턴. 요건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알테오젠을 보시면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구려고 하는데 이게 크게 뭐 하지 않고 여기도 그냥 다시 올려버려요.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으로 이렇게 떨구긴 하지만 이게 큰 조정으로는 안 갑니다. 그죠? 그래놓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올리고 나서 그냥 밑으로 빼진 않았죠. 폭이나 어떤 흔들기가 없어요. 그냥 행보 등락만 하다가 다시 올리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올리는 패턴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주포가 어느 정도 이미 물량을 장악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개인이나 신용 물량을 조금씩 이렇게 떨구면서 가는 패턴이죠. 그냥 올리기 패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도주 부재 구간이에요. 주도주 부재 구간. 이게 올려놓고 나서 여기서 계속 이런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주도주가 부재한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 구간이 주도주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좀 까다롭다 느낀다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시장 구간은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주도주 부재 구간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인 이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막 이런 쪽이잖아요. 자, 이 세 가지가 뭐 하나도 그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도 시대로 부각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 과정에서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이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반도체가 주도해서 지수가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성전자의 역할을 다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역할을 다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고, 또 6월 말에 이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고,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고 이러면서 이제 중소형 반도체들도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다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시세로 부각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반도체가 다시 주도 시세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어떤 종목만 올라가고 있냐면은, 자, 반도체는 업황이 부진했잖아요. 업황이 부진하니까 실적들이 안 좋았죠. 실적들이 부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나왔죠. 업황이 개선되면 실적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1분기 실적에서는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이 있고 개선되지 못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된 종목들, 확연하게 실적이 개선된 종목,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된 종목들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PSK 홀딩스. 이 종목은 그래도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1분기 실적이 애매했거나 여전히 전망치를 하했거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부진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종목들이 2분기 실적에서 실적 개선이 전반적으로 또는 일제히 확인되면 그때는 다시 반도체가 주도 시세로 부각될 수 있겠죠. 예, 이런 논리에서 반도체를 체크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 전지요. 2차 전지가 살아나려면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살아나야 2차 전지 섹터가 주도 시세로 다시 부각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이 두 종목이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는 여전히 주도 시세로 부각되지 못하고 여전히 찌글찌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가 살아야 돼요. 테슬라. 근데 테슬라 지난번에 제가 방송 며칠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 주가는 일단 요 아래를 지지하면서 요 위에 올라서야만 패턴이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때 언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제가 똑같은 이 선을 제가 그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막히죠. 자, 이번에도 여기를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막혀버렸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저점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서는 이러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테슬라에서 만들어져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테슬라 연계해갖고 알았죠? 요 기준.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아직은 주도 시세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거냐면 틈새 주도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틈새 주도 시세. 뭡니까? 틈새 주도 시세. K-뷰티 화장품, K-푸드 음식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은 이미 똑딱이 방송에서 계속 체크해 왔죠.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 비중이 중국 수출 비중이 컸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업황의 휘둘림이 너무 센 거예요. 성장을 하긴 하되 이 성장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화장품이 이게 또 시세가 부각되지 못하고 안 좋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의 비중을 낮추고 북미, 유럽, 동남아 비중, 수출 비중을 늘리면서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거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이제는 계속 부각되는 거죠. 지금은 올랐기 때문에 다시 매물 공방을 벌이죠. 매물 공방을 병행하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K푸드 음식료. 자,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볶음 짜짜로니, 뭐 라면 이런 거. 이쪽이 특히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물가가 세니까 외식을 줄이고 이제 집에서 해 먹는 거예요. 집에서 해 먹는데 이 재료를 간편식들을 갖다 놓고 이제 집에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요가 증가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증가한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막 글로벌적으로 말이죠. 특히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게 지금 해외 곳곳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설 예정인 밀양 2공장 생산 라인을 기존엔 5개로 예정하고 있는데 6개로 지금 늘리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이 아주 급증을 했죠. 그죠? 영업이익이 아주 급증을 하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가지고 음식료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나가고 있고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올라갔죠? 사조대림, 그죠? 사조대림이 상한가 쳤죠. 냉동 김밥의 미국 중심의 글로벌 수출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음식료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K뷰티 화장품도 그렇고 K푸드 음식료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러면서 실제 수출 비중이 커지는 더군다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북미, 유럽, 뭐 동남아, 뭐 세계 글로벌 곳곳으로 이렇게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중요도가 커지는 이런 쪽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업황이 증가되면서 당연히 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가시적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여전히 주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6월 달 들어서도요. 6월 1일과 6월 10일까지의 국내 일평균 수출액이 11.2% 증가세로 확인됐어요. 수출 증가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달에도.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K푸드와 K뷰티 이쪽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반도체나 2차전지나 바이오나 주도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이 틈새 주도 시세로 K뷰티와 K푸드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그냥 부각되는 게 아니라 수출 증가, 실적 증가의 어떤 명분을 갖고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나 2차전지나 아까 제가 체크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그러한 상황으로 다시 애들이 주도 시세로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또 달라집니다. K뷰티나 K푸드가 이제 그때는 많이 올랐다는 인식하에서 또 주춤하고 빠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도체나 2차전지가 여전히 주도 시세로 부각되지 못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이러한 쪽에 기존의 통상적인 주도 시세들이 다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K뷰티, K푸드가 여전히 틈새 주도 시세로 계속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맞물림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화장품, 음식료를 지금 주도 시세가 다른 데서 보이지 않을 때는 이쪽을 보다가 이제 반도체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이쪽이 치고 나가는 것 같으면 이때는 화장품이나 음식료는 이제 좀 차익을 해주고
새로 이제 저런 부각되는 반도체든 2차전지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폭이나 흔들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올리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주도주 부재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주도주 부재 구간에서 틈새 주도 시세로 K뷰티, K푸드가 부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측면으로 한번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봤고 시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고 앞으로 뭘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